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율비스에서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제가 새로 들어가는 강의가 어떤 거냐면 소방학개론과 친해지기라고 해서 이제 기초 특강을 들어갈 거예요. 소방관계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기초 특강으로 해가지고 단어 있죠. 저희가 소방학개론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제가 한 50개 내외로 준비를 해서 처음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 위주로 해서 제가 사진이라던가 또는 영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방학개론과 친해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학개론도 진행을 하고 소방관계법규도 동일하게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시험이 2022년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죠? 네, 2022년 시험이 그 2021년 시험보다 난이도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분들이 1분에 하나씩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23년 시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난이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2023년엔 뭐 너무 이제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말이 많으면 또 소방청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출제처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를 낮춰야겠다, 난이도를 조정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그냥 내가 소방학개론이라는 걸 배울 때 먼저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까지 하면은 제가 그거에 맞게 또 커리큘럼을 짜서 여러분들이 어떤 난이도로 나오든지 간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초 특강이라고 해서 용어들과 이제 친해지자라고 해서 조금 친숙하게 저희가 한번 소방학개론으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면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방학개론을 배울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를 배우냐면 처음에 연소라는 걸 배웁니다. 그 다음 이제 화재라는 걸 배우고요, 뭐 소화라던가 피난, 그쵸? 그리고 소방대 출동하는 것도 배우고요, 마지막에 갔을 때 화재조사 이런 것들도 다 배우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절대 하나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서로 이론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왜 우리가 소방학개론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나오면 그중에 8문제에서 10문제는 대부분 연소와 화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고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시험은 연소와 화재에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파트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파트는 다 암기예요. 자, 근데 연소와 화재는 기본적으로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약간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암기까지 할 수 있는 파트여서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소라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소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저희가 성냥이라는 걸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럼 성냥에다가 제가 불을 붙이고 싶어요. 그럼 이걸 불을 붙이고 싶으면 뭐를 주냐면 마차를 주거든요. 그 마차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냥에다가 이제 점화원을 주면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불이 붙죠. 이 불이 붙었을 때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요. 그죠? 빛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따뜻해요. 뜨겁죠. 그죠? 따뜻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산화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즉 얘가 타려면요,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거든요. 그 산소가 여기에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산소와 만나는 반응을 해줘야 우리가 연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뭐 케이크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예전에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필 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냥을 이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불을 지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불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소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 이로운 불이 많아요. 내가 실생활에서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불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이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뭘로 이어진다고요? 재난이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재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소와 화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요거는 이로운 불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죠. 재난이나 재해 쪽으로 아예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난관리법상 분류해서 화재 자체가 우리가 뭘로 이제 분류를 하냐면 사회적 재난으로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화재 자체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연소와 화재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첫 번째, 화재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속성 있습니까? 연소? 지속성 없죠. 맞잖아요. 내가 성냥에 불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촛불에 불을 붙이든, 맞습니까? 또는 이제 내가 담배를 피든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끄잖아요. 그죠? 그쵸? 연소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화재는 약간 뭐가 있어요, 이제? 지속성이 있는 거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의도에 반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에 반한다라는 게 내가 굳이 여기다가 불을 지르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를 내가 잔불 처리를 잘 안 해서 불이 난 거예요. 그죠? 의도치 않았잖아요. 나는 그냥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 방 전체가 탔어요. 그죠? 의도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방화라고 하죠. 근데 방화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얘를 이제 특수화재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이한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 뭐가 발생하냐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화재는. 뭐 당연히 초기 진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갔을 때 뭐가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는 소방시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이라는 건 불을 끄는 소화설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설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유도등이라는 걸 보고 바깥쪽으로 피난을 하게 되면 피난구조설비라는 것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방시설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화재는요. 그러니까 연소와 화재는 확실히 틀린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요 두 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개가 메인입니다. 우리 소방학개론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를 배워요? 연소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 뭐를 배우냐면 화재라는 걸 배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내가 그걸 그냥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화재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소멸을 시켜야겠죠. 그죠? 빨리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왜냐하면 소방 공무원의 주 업무가 요 화재 진압, 소화 업무니까요. 그죠? 소화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피난에 대해서도 배우죠. 그죠? 그리고 또 경보라는 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종이라는 게 이제 경보를 해줍니다. 따르르르릉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해서요. 나중에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불이 났으니까 경보를 해준과 동시에 초반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대가요, 바로 옆에 소방대가 있어서 소방대가 바로 출동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틀림없이 신고가 들어가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초기 진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초기 진화를 이제 이런 것들로 하는 거죠. 이런 거. 뭐 소화기라던가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요게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이게 다 초기 진압 설비예요. 초기 진압. 요거는 아는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소화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몰라도 자동으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이제 물이 방수가 되면서 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뭡니까? 이거 많이 보죠. 유도등. 이 정말 중요한 피난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난 구조 설비에 가보면 유도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유도등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피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두울 때 이거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그죠? 사람들이 소화라던가 경보라던가 피난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이 나게 되면요. 화재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하겠죠. 화재 진압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마지막에 갔을 때 결국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화재 조사. 그러니까 화재 조사라는 건 뭐가 있다? 원인 조사와 이제 피해 조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재 조사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소방대가 출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뭐를 해요? 화재 진압을 하죠. 이런 진압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배웁니다. 소방학개론에서.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소라는 걸 배우고요. 화재라는 걸 배우고요. 소화, 경보, 피난을 도와주는 어떤 설비들, 그죠? 또는 소화를 하는 소화 약제들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소방학개론에서. 그리고 소방대가 출동을 했을 때 그 소방대가 출동을 할 때 어떤 진압이나 또는 화재 전술, 진압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고요. 마지막에 갔을 때 뭐를 배운다? 이제 화재 조사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재 조사라는 걸 배울 수밖에 없는 게 화재 조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화재 조사는 이제 나중에 내가 이런 자료를 남김으로 인해서 똑같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화재 조사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죠.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난관리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걸 배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화재 자체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재난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화재 자체가 재난이다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난관리법도 배울 거고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런 것들. 소방의 역사. 그러니까 소방의 역사라는 건 이제 소방의 변천 과정 이런 것들을 뭐 조선시대부터 해서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소방이 변했는지를 저하고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방학개론은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연소와 화재. 그죠?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메인으로 잡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0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평이한 문제가 대부분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가 10에서 20% 또는 뭐 20에서 30% 정도가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지금 하는 이런 기초 용어부터 해서 이제 뒤쪽에 갔을 때 이론이라던가 또는 심화 이론 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를 타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해서 제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이제 드려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연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연소. 자, 그래서 연소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연소에 대한 용어를 몇 가지를 또 넣어왔어요. 한 25가지 정도 아마 넣어왔을 겁니다. 연소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요. 저하고 같이 또 수업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 이론에 가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연소의 정의라는 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과연 연소라는 게 뭐냐? 연소라는 게 이게 다 한문이거든요. 한문이거든요. 이게 뜻이 어떤 것을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태운. 이게 뭐냐면 연소거든요. 연소.
자, 근데 이 연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와 화학 반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다량의 열과 뭐가 나와야 됩니까? 빛이 나와야 됩니다. 자,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열과 빛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여기 가연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철 있죠, 철을 가지고요, 내가 거기다가 아무리 불을 갖다 대도요, 불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연소가 되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 하나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물질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거기다가 뭐를 주냐면 내가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 그러니까 이 가열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불을 갖다 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화원으로 가열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습니다. 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와 만나는 산화 반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적절하게 이어지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이 연소가 됐을 때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빛과 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빛과 열. 그래서 여기 지금 초가 있잖아요. 그죠? 초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얘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그래서 초를 태우잖아요. 초를 태우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저하고 이제 같이 배울 거고요. 지금은 그냥 기초 용어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탈 때 여기서 뭐가 나온다? 반짝반짝 빛나죠, 그죠? 만져보면 어때요? 아, 뜨거, 그죠? 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실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꼭 산화 반응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철이 녹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놨지만 얘가 이제 철이 녹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철이 녹쓰는 것도 무슨 반응이냐면 산화 반응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뭐가 안 나와요? 빛이 안 나옵니다. 열이 안 나옵니다. 즉, 철이 녹쓰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연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산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산소가 충분할 때 연소하는 걸 완전 연소라고 얘기하고요. 산소가 불충분할 때 연소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하게 연소된다라고 해가지고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두 가지 분류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산소에 의해서 우리가 연소를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산소. 자, 또는 내가 이제 가연물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싶다. 가연물. 그러면 가연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딱딱한 고체 가연물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흘러가는 액체 가연물도 있을 거고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가연물도 기체 가연물도 있겠죠. 그래서 고체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어떤 연소가 또 따로 있고,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따라 종류가 따로 있고, 기체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연소 형태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연소가 뭔지만 잘 알고 가셔라 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연소라는 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연소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소의 정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소방을 배우시는 분들이면. 그리고 소방학개론에서 또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산화와 환원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산소와 화합한다라고 했죠? 즉 산소와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그러니까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입니다. 일단 포인트는 이 두 가지로 가져가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A라는 물질이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산소가 더해지면 우리가 이거를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산소가 없어진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일단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소는 무조건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입니다. 연소는 무조건 산화 반응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제가 아까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뭐라 그랬죠? 가연물이라 그랬죠. 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우리가 가능한 가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산소가 있는 거예요. 산소. 얘는 말 그대로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연물은요, 본인 안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가지고 와야 본인이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탈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냥 탈 수 있는 물질인 거예요. 무조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즉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한테서 뭐를 뺏어와요? 산소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산소를 뺏어서 본인한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가연물한테 주는 거죠. 그죠? 산소를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럼 가연물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없었던 산소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산소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얘는요, 본인이 원래 100%의 산소를 가지고, 얘 그냥 산소 그 자체니까요. 근데 옆에다 계속 산소를 넘겨줬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환원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연물 입장에서는 남한테서 뭐를 뺏어온 거예요? 산소를 뺏어온 거죠. 그럼 남을 뭐 시킨 겁니까? 환원시킨 거죠. 옆에 있는 애를 환원시킨 거죠. 본인이 환원되는 게 아니고 남을 환원시켜서 내가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환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한테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얘를 환원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결국은 남을 뭐 시킨 거예요? 산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산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연소론에 가보면요. 연소론에 가보면. 자, 그래서 산화와 환원에 대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연소라 하면 빛과 열이 나면서, 그죠? 산화 반응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산화 반응을 통해서 내가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을 연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 연소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 또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지금 지우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우개를요. 내가 라이터 있죠. 라이터를 가지고 갖다 댔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살짝만 갖다 대고 띄면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내가 연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선 이거를 약간 지속적으로 계속 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에너지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큰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가연물이 훨씬 더 연소가 빨리 되겠죠. 왜요?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얘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라는 건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소되는 속도가 빨리 연소가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금방 불이 붙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반응 속도가 어떻답니까? 작대요. 그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또 점화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점화원, 불을 내가 직접 갖다 대는 요 점화원, 그죠? 점화되는, 점화를 할 수 있는 요 점화원이 뭐를 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제가 하나 넣어놨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은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을 줘야만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갈 수 있대요. 반응이 일어났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한 거죠. 자, 이 오른쪽 그래프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서 어디로 갈 때, 후로 갈 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반응이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느리게 만드는 거.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반응과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즉 반응을 늦추는 거죠. 계속.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해서 반응 속도를 늦추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촉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응 속도를 내가 더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촉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촉매나 촉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되고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언덕과 이런 언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돌을 굴린다. 돌을 굴려서요. 이쪽으로 이제 보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언덕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얘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도착하는 시간이 좀 어떨까요? 느리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언덕이 좀 작으니까 내가 조그만 힘에 의해서도 빠르게 반응이 되겠죠. 빠르게 돌을 여기로 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돌을 이쪽으로 굴리고자 할 때 필요한 에너지, 돌을 이쪽으로 굴리고자 할 때 필요한 에너지, 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게 점화원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소방학개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지금 나오는 용어들 제가 지금 3개를 했죠. 연소라던가 산화환원이라던가 활성화 에너지 이 3개를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용어부터는 제가 잠깐 끊었다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